할아버지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여행 갈래요? 72세 이영자 할머니가 75세 박정호 할아버지에게 던진 이 한마디에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두 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는 바둑알을 떨어뜨리며 말문이 막혔고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영자 씨가 정호 씨한테 프러포즈하네. 그 순간부터 두 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인공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경로당에서 만난 두 분의 어르신이에요. 사별 후 홀로 지내던 75세 박정호 할아버지와 이혼 후 혼자 살던 72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45년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하세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다고 해요. 처음 1년은 거의 집에서만 지냈어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보내곤 했죠.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지만 그것만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이 걱정되어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거절했다고 해요. 2년째 되던 해 정호 할아버지는 우연히 동네 경로당을 알게 되었어요. 산책을 나갔다가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문 앞에서 망설이기만 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관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조금씩 경로당에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구석에 앉아서 다른 분들이 바둑이나 화투를 치는 모습만 지켜봤어요.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직은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이영자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와는 다른 사연이 있었어요. 50대에 남편과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의 지속적인 도박과 외도 때문이었다고 해요. 자식들을 다 키운 후에야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여유가 생겼는데 더 이상 그런 남편과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혼 후 영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혼자 살아왔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70세가 되어서야 가게를 정리했어요. 자식들은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관계가 소원해져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다고 해요. 특히 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어서 아예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딸만 가끔 안부를 물어올 뿐이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경로당에 나오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였어요.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너무 심심했거든요. 집에서 혼자 TV만 보며 지내다 보니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했던 거죠. 영자 할머니는 성격이 밝고 활발한 편이었어요. 경로당에서도 금세 다른 분들과 친해졌고 특히 여자 어르신들과는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노래교실이나 체조 시간에는 앞장서서 참여하기도 했죠. 정호 할아버지와 영자 할머니가 처음 대화를 나눈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어요. 그날은 경로당에서 작은 가을 나들이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처 공원으로 단풍 구경을 가는 일정이었는데 버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영자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경로당에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의 밝은 미소에 정호 할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도 작년부터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공원에서 두 분은 함께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요. 정우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영자 할머니는 이혼 후의 외로움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은 경로당에서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주로 바둑을 두시고 영자 할머니는 화투를 치셨지만 쉬는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두 분이 잘 어울린다며 은근히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두 분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영자 할머니도 정우 할아버지의 신사적이고 차분한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경로당에 나오지 못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심심하고 허전했어요.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재미가 없었고 바둑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그제야 자신이 영자 할머니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자 할머니가 회복되어 경로당에 다시 나왔을 때 정우 할아버지는 정말 반가워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걱정했어요. 정우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걱정에 영자 할머니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걱정해 주시니까 빨리 나은 것 같아요. 그 무렵 영자 할머니도 자신의 마음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정우 할아버지가 없던 며칠 동안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쉬면서도 할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이런 감정이 72세에도 가능한 건지, 혹시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지 고민도 되었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봄이 깊어지면서 경로당에서는 여러 가지 나들이 행사가 계획되었어요. 벚꽃 구경, 등산, 놀이공원 나들이 등등. 두 분은 이런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특히 벚꽃 구경을 갔던 날이 기억에 남아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는데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단체로 움직이며 사진을 찍었지만 정우 할아버지와 영자 할머니는 조금 떨어져서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이런 곳에 자주 오셨어요? 영자 할머니가 물어보자 정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와 가끔 왔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여유롭게 보지 못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오느라 바빴거든요. 지금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영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꽃 구경보다 생계가 더 급했죠. 지금 와서 보니 이런 여유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보면 왠지 쓸쓸한데 할아버지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여요. 정우 할아버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영자 씨와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주변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분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눈치를 채고 은근히 놀리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 영자 씨랑 사이가 좋아 보이네. 혹시 연애하는 거야? 이런 농담에 두 분은 얼굴을 붉히며 부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5월 어느 화창한 오후 영자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72세의 나이에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우 할아버지도 자신과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고 있었고 영자 할머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둑이 끝나고 정우 할아버지가 차 한잔 하려고 일어났을 때 영자 할머니가 따라 나섰어요. 경로당 밖 작은 정자에서 두 분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정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제안이죠? 영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여행 갈래요? 하루 이틀 정도 가까운 곳으로요. 항상 단체로만 다니다 보니까 정말 편안하게 여행해 보고 싶어서요. 정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여행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슴이 설레기도 했어요. 영자 할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것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주변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재빨리 덧붙였어요. 아, 물론 따로 방을 쓸 거예요. 그냥 친구로서 같이 가는 거죠. 부담스러우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정호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가고 싶어요. 다만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조금 걱정되네요. 영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끼리만 조용히 다녀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성인이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두 분의 첫 여행이 계획되었어요. 목적지는 강원도 춘천으로 정했어요. 너무 멀지도 않고 경치도 좋고 뭔가 로맨틱한 느낌도 나는 곳이어서였죠. 1박 2일로 계획했고 각자 따로 방을 예약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두 분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여자분과 여행을 가는 거였고, 영자 할머니도 이혼 후 처음으로 남자분과 단둘이 여행을 가는 거였거든요. 여행 전날 밤 두 분 모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영자 할머니는 혹시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 두 분은 춘천행 기차역에서 만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고, 영자 할머니는 예쁜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두 분은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긴장된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평소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춘천에 도착해서는 먼저 숙소에 짐을 맡기고 시내 구경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남이섬이었어요.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섬 안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걸으며 두 분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즐거워했어요. 가끔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구경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었어요. 점심은 춘천의 유명한 닭갈비를 먹었어요. 매콤한 닭갈비를 먹으면서 두 분은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젊은 시절 추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으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오후에는 소양강댐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춘천 시내를 산책했어요. 네온사인이 켜진 거리를 걸으며 두 분은 마치 데이트를 하는 젊은 연인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정한 노부부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기 전 두 분은 호수 근처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정호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영자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영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혼자 있을 때는 매일이 똑같고 재미없었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새롭고 즐거워요. 그런데 혹시 제가 너무 적극적이었나요? 할아버지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정호 할아버지가 영자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영자 씨가 먼저 용기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영자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저도 할아버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상할까요? 정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그날 밤 두 분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설렘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되새겨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분은 일찍 일어나서 호수 주변을 산책했어요.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했고 호수에 비친 산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애니메이션 박물관과 인형의 집도 구경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즐거워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두 분 모두 아쉬워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여행 또 가도 될까요? 정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두 분은 벌써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경주도 좋을 것 같고 제주도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두 분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냥 친구가 아니라 특별한 사이가 된 거였죠. 경로당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고 다른 어르신들도 두 분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느 날 경로당 관장님이 두 분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교제하시는 건가요? 두 분은 얼굴을 붉히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관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그 소식이 경로당에 알려지자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물론 일부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보기 좋다며 응원해 주셨어요. 두 분은 그 후로도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부산, 경주, 전주, 제주도까지 매번 새로운 곳을 가면서 추억을 쌓아갔어요. 여행을 할 때마다 두 분의 애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6개월 후 정호 할아버지가 영자 할머니에게 진지한 제안을 했어요. 영자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우스울 수도 있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두 분의 결혼 소식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정호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찬성했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자식들은 반대했어요. 특히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두 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만났고 정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경로당 어르신들과 가족들만 초대해서 작은 식당에서 했어요. 두 분은 정장과 한복을 입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객들도 모두 축하해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신혼여행은 꿈에 그리던 유럽으로 갔어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정호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영자 할머니 집이 더 아늑하고 편리했거든요. 두 분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시장도 같이 보러 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고 정호 할아버지는 말해요. 혼자 살 때는 아침이 가장 외로웠는데
이제는 아침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해요. 영자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국 냄새에 잠이 깨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시거든요. 영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호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해요. 특히 할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하세요. 경로당에서도 두 분은 모범 부부로 통해요.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하거든요. 바둑을 둘 때도 영자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화투를 칠 때도 정호 할아버지가 조언을 해주세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보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결혼 초기에는 작은 갈등들도 있었거든요. 70년 넘게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분이 갑자기 함께 살려니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정호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영자 할머니는 조금 늦잠을 자는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였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죠. 또 생활비 관리 방식도 달랐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계획적으로 쓰는 편이었고 영자 할머니는 좀 더 자유롭게 쓰는 편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할아버지는 필요한 것만 사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맛있어 보이는 건 다 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해결되었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의 자유로운 성격을 존중하게 되었고 영자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의 계획적인 모습을 배우게 되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자식들과의 관계였어요. 특히 영자 할머니의 아들은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번 찾아가서 정호 할아버지를 소개해드렸지만 냉랭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일이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혈압이 급상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 정호 할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밤새 영자 할머니를 돌봤어요. 손도 꼭 잡아주시고 간병도 하시고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친아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본 아들이 마음을 바꾸게 된 거예요. 퇴원 후에 아들이 찾아와서 정호 할아버지께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때 정호 할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대답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족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명절 때는 양쪽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손자 손녀들도 두 분을 정말 좋아해요. 두 분의 여행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세요. 작년에는 일본의 벚꽃 구경을 갔고 올해는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세요. 나이가 많다고 여행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게 두 분의 생각이에요. 여행을 다닐 때마다 두 분은 정말 젊어 보여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고 하세요. 특히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셔서 여행 앨범이 벌써 몇 권이나 되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두 분을 보며 희망을 얻는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실제로 두 분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교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요즘 일기를 쓰고 계세요. 영자 할머니와 함께한 일상들을 기록해두고 싶다고 하세요. 매일매일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웃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모습, 여행에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글로 남겨두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요리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고 계세요. 정호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연구해서 만들어 드리는 게 취미가 되었어요.
인터넷으로 레시피도 찾아보고 요리책도 사서 보면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있어요. 두 분은 건강 관리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함께 살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병원 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약도 챙겨 드세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가끔 두 분이 싸울 때도 있어요. 워낙 성격이 다르다 보니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싸움도 귀여워요. 토라져서 말을 안 하다가도 금세 화해하세요. 나이가 많다 보니 화를 오래 끌고 가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채널 때문에 실랑이를 했는데 정호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싶어 하셨고 영자 할머니는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두 분 다 화를 내며 각자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10분도 안 돼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할머니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영자야, 드라마 같이 보자. 그러자 할머니도 웃으며 나오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나거든요. 두 분은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계세요. 우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여행을 계속 다닐 예정이에요.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특히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하려고 해요. 두 분보다 더 외로운 독거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자신들이 받은 행복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손자, 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동안 각자 바빠서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으니까 가족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해요. 정호 할아버지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자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특히 영자 씨가 먼저 여행을 제안해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영자 할머니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날 용기를 내서 여행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해요. 7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낸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하세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연애를 어려워하고 결혼을 망설이는 시대인데 70대의 두 분이 이렇게 용감하게 사랑을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신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영자 할머니가 먼저 여행을 제안한 용기가 정말 대단해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건 말이에요. 만약 그때 제안하지 않았다면 두 분은 지금도 그냥 경로당 친구로 지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두 분의 자식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부모님의 행복을 인정해준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이 든 부모의 연애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시간을 두고 기다려준 자식들의 마음도 따뜻해요. 지금도 두 분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점심은 함께 먹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자식들과 만나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것도 두 분만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두 분을 볼 때마다 부러워해요. 이렇게 다정한 부부가 어디 있냐면서요. 실제로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이 넘쳐나요. 얼마 전에 경로당에서 부부의 날 행사를 했는데 두 분이 모범 부부상을 받으셨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모범 부부상을 받는 게 신기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두 분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아름다워요. 가끔 정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영자 씨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고요. 그리고 영자 할머니도 이렇게 대답하세요.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고요.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특히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되고 있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던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만남을 찾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두 분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젊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영자 할머니처럼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72세에 같이 여행 갈래요? 라고 용기 내어 말한 영자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두 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요. 오늘도 정호 할아버지와 영자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거고요.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사랑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